자, 오늘은 2-1챕터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빅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학자들이 주장했던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프리드먼을 비롯한 학자들이 주장했던 동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정적, 말 그대로 멈춰있다는 소리고 동적, 움직인다는 소리죠.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일정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공간이 확장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정적 우주론을 지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먼을 비롯한 학자들이 얘기했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외부 은하,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팽창이라는 사실이 정설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인트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호일의 정상우주론. 이거 사람 이름도 알고 계셔야 돼요. 호일의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 가모프가 주장을 했던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둘 다 팽창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는 만큼 멀어지고 있는 만큼 이 사이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질량이 커지고 있다. 밀도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멀어지는데 초기에 있던 에너지와 물질량은 그대로 간 상태로 멀어지고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이거 좀 재밌는 게 이 빅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저 호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방송에 인터뷰를 하러 가서 이제 빅뱅을 까버린 거야.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폭발 우주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한다니 그건 정말로 놀랍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큰 꽝이라고 부르지 그러냐. 빅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있다가 빅뱅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한 점에서 폭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정상과 빅뱅을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질량, 그리고 밀도.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정상우주론이라는 건 그냥 뭔가가 새로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질량은 증가하는데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자, 질량도 증가하고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서 밀도라는 값 자체는 일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온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일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정상우주론입니다. 근데 빅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있었던 에너지 그리고 질량을 유지한 채로 부피만 커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뜨거운 고무공이 있어. 근데 얘가 엄청 잘 늘어나? 그럼 이거를 내가 쫙 당길 거야. 그러면 이 고무공이 점점 얇아지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물질 자체는 일정한데 얘를 키워버리면 각각의 밀도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엄청 뜨겁죠. 근데 내가 이거를 쫙 펼치면 각각의 온도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다. 질량은 일정하다. 그리고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앞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중학교도 거쳐왔으니까. 자, 일단 물질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원자가 깨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 그랬지.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사실 원자는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원자를 잘 살펴봤더니 이 내부에 원자핵이라는 친구가 있고 전자라는 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한 번쯤 궁금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전자고 얘는 양성자, 얘는 중성자란 말이야? 이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양성을 띠는 입자라는 소리야.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친구입니다. 중성을 띠는 입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쟤는 왜 음성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전자를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발견을 했을 때 이 전자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박에서 따옵니다. 그리스어로 호박이 일렉트론이거든요.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호박에서 왜 전자가 나왔냐? 그 옛날 사람들이 호박을 요렇게 문질렀더니 정전기가 막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정전기를 일으키는 입자다. 그래서 일렉트론에서 일렉트론이 됐다 이 말이야.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건 음성자가 아니라 전자라고 별도로 불러준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양성자와 중성자도 깨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가 있더라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되고요.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입자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태초에 큰 꽝이 있었습니다. 빅뱅이 터진 거죠. 이때부터 이제 우주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0이라고. 그러면 큰 꽝 터지고 나서 바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라는 건 쿼크, 그리고 전자, 얘네들이 기본 입자입니다. 사실 쿼크에는 6가지가 있거든요. 업, 다운, 탑, 바텀, 참, 스트레인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6가지를 알 필요는 없는데 재밌으니까 번역이 좀 이상해요. 업은 위, 다운은 아래, 탑은 천장, 바닥은 바텀은 바닥. 바닥.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참, 맵시, 스트레인지, 야릇. 좀 묘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좀 독특한 이름들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업 쿼크와 다운 쿼크입니다. 요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 쿼크라고 하는 건 전하량이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3분의 2가 되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빅뱅이 터지자마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괜찮은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진대. 근데 이 양성자라는 거 있잖아요. 자, 얘는 쿼크 3마리로 구성이 되거든. 근데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 보면은 동그라미 2개지. 그래서 up, down 요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UUD 요렇게 이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있죠? 요 친구는 동그라미가 하나죠. UDD. 그래서 양성자는 이응 2개 UUD, 중성자는 이응 1개 UDD 요렇게 이제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쿼크 3마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양성자는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가 0이네. 여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근데 한번 봅시다. 쿼크가 나왔어요. 전자도 나왔어요. 얘네가 막 만나가지고 막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대.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을 것 같잖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분? 3분. 빅뱅 이후에 3분 동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 몇 번 해보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미 있었지롱.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다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이것도 한번 짚고 갑시다. 원자의 정체성이 뭘까라는 건데 우리가 뒤에 가서 주기율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원자의 정체성은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가 하나 있는 친구가 있대. 여기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친구를 수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원자 번호 1번 수소. 자, 그런데 얘가 중성자를 들고 온 거야. 그럼 양 하나 중 하나가 됐죠? 여전히 양성자는 한 개죠. 이것도 원자 번호 1번 수소입니다. 양성자가 하나니까. 근데 얘가 어디선가 중성자를 또 들고 왔어. 양 하나 중 2개죠. 수소입니다. 근데 얘가 양성자를 하나를 더 들고 왔네. 양 2개 중 2개가 됐죠? 이제부터 원자 번호 2번 헬륨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원자의 정체성은 양성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소 원자핵은 뭔 거야? 양성자 하나인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하면 양성자에 전자 하나가 달려있는 요런 친구를 수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떼버린 거를 수소의 원자핵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진짜로 유의미한 시간이 흘러가요. 빅뱅은 138억 년 전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때 시간이 빅뱅 이후 38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는 쉽죠? 3838.
그래서 138억 년 전 빅뱅.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에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됐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입자 생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